몇몇 사람을 보고 국민성을 판단하기는 좀. 국제학교 여교사가 말한 한중일 학생, 학부모 특징. 미국에는 아시아인이 모여 사는 타운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한 중국인 여성 교사가 쓴 글이 화제인데요. 해당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절반이 중국인이고 나머지는 일본인들과 한국인이 섞여 있다며 중국, 일본, 한국 초등학생들의 차이점을 설명했는데요. 더불어 그들의 학부모들의 특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약 3년이 지난 글이지만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서 적어봤습니다. 글은 너무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미국 동부에 있는 아시아인 밀집 지역에서는 많은 동양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인데 소수의 한국인과 일본인들도 볼 수 있다. 그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국적은 미국인이지만 학부모는 미국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나는 이곳에서 많은 중국인들과 일본인, 한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차이점은 매우 확실하다. 그리고 특히나 학부모들이 정말 비교가 되는데 어느 나라가 좋다고는 정확히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서술해 보려고 한다. 우선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중국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이 다소 괴롭힘이 많다. 중국 아이들은 서로 몰려다니길 좋아하며 특히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울고 있으면 그것은 대부분 중국 아이들이 한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학부모들은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아이들은 생각보다 꽤나 순수하다.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정치 같은 것을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일본과 한국 아이들보다 훨씬 순수하다. 그에 비하면 일본 아이들은 다르다. 그 아이들은 매우 똑똑한 느낌이다. 무언가를 배울 때도 스펀지처럼 쏙쏙 다 빨아들인다. 일본 아이들은 중국 아이들과도 함께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 아이들은 대부분 돈이 많아서 중국 아이들에게 베푸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 학부모들의 문제가 드러나는데 일본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중국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일본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중국 아이들에게 물들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소 차별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지만 겉으로 티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일본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한국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게 하려고 과하게 서로 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는 한국 아이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설명해 주겠다. 한국 아이들은 서로 잘 몰려다니지 않는다. 그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간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집을 간다.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노는 아이들은 전혀 없다. 중국 아이들은 학부모가 과하게 편을 드는 경향은 있지만 중국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과하게 지켜보고 관심을 두려고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국 학부모들은 다르다. 자기 아이를 과하게 지켜보면서 과하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등하교 때 항상 따라오는 한국 학부모들이 허다하며 학교가 끝나도 자신의 아이가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게끔 집으로 바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한국 학생들의 특징은 이미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그 이상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 학부모는 학교의 존재 이유를 없애려고 하는 느낌이다.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있는 것인데 한국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가르치는 그 이상을 이미 아이들에게 학습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국 학생들을 아예 배제해놓고 교육 커리큘럼을 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성적 상위권을 찍는 아이들은 무조건 한국 학생들이다. 한국 학생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거나 심지어 한국인 과외 선생을 고용하여 집에서 사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오래전에 우리 학교에는 이미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배우는 초등학생까지 본 적이 있다. 정말 미쳤지. 한국인들은 언어에 대해서 집착이 매우 심한데 그들은 그들의 아이가 완벽한 미국식 영어 악센트를 쓰기를 원한다. 우리 학급의 아이들 중에서 일본 아이들의 영어 발음은
다소 특이한 편인데 그것을 의식한 한국인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일본인 친구를 두지 않기를 원한다. 일본 학부모들은 한국 학부모들과 친해지려고 하지만 한국 학부모들은 일본 학부모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 일본 학부모를 보고 정말 놀란 적이 있는데 일본 학부모는 한국과 중국의 학부모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일본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남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을 내린다. 나는 일본인 어머니가 겨우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떨어뜨린 아이를 두고 등을 강하게 내리치는 것을 봤다. 나는 그것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지만 이것을 다른 교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더 놀라웠다. 그것이 일본 학부모들의 일상이라는 것이다. 아마 그것이 예의 바른 일본인들의 방식이지 않을까 싶다. 일본 아이들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강하게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가끔 보면 매우 안타깝다. 일본인 학부모들은 집에 길다란 체벌용 막대기를 둔다고 한다. 이건 거짓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가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거짓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한국인 학생들의 큰 특징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중국 아이들과 일본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노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들여다본다. 일본은 어릴 때 스마트폰을 잘 사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아이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이 있다. 그것도 비싼 삼성폰이나 아이폰이다. 한국 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뭔가 그들은 나이에 맞지 않는 어른의 모습을 띠고 있다. 가끔 대화를 해보면 정말 나이에 맞지 않는 어른스러운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학생들은 좀처럼 쉽게 우는 학생들도 없고 선생의 말을 가장 잘 듣는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 본토에 있는 학교의 교사들은 매우 일이 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 우선 과목의 수준도 미국의 평균 커리큘럼보다 훨씬 앞서 있고 선생의 말을 아주 잘 들으며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기 때문이다. 사실 이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장기적으로 좋은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릴 땐 밖에서 뛰어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의 뒤쪽에는 자신이 겪은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했는데요. 한국 학부모와 중국 학부모 사이에 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랬는데요. 나는 아이에게 너무나도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 학부모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봤지만 그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계기가 있는데 어느 날 우리의 교무실에 울먹이는 한국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문 뒤에는 한국인 어머니께서 서 있었다. 우리는 영문을 모른 채 그 아이를 쳐다보고만 있었고 그 아이는 갑자기 우리에게 미안하다면서 $1 지폐를 주려고 했다. 도대체 그 달러 지폐가 무엇인지 그 아이에게 물어봤고 그 아이는 준비된 듯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자기는 학교 복도에 떨어져 있는 $1 지폐를 주었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자랑했지만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누구의 돈도 만져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 절대로 공짜로 얻는 돈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시 $1 지폐를 학교에 들고 가서 주인을 찾아주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그 아이는 매우 크게 운 것처럼 보였고 우리에게 $1 지폐를 돌려주면서 주인을 찾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다. $1는 너무나도 작은 돈이다. 아이가 죽는다고 해서 화낼 필요도 없는데. 한국인 어머니는 그것에 과하게 반응하면서 아이에게 아주 크게 혼을 낸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그게 너무 과한 교육이라고 생각했고 아이가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어머니와 대화를 하러 갔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참 감명 깊었다. 그 어머니는 $1 지폐 자체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아이의 교육 차원에서 $1도 큰 죄라고 생각하게끔 교육을 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결국 $1의 주인을 찾아주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 아이가 그것을 큰 죄라고 느끼게끔 생각하게 만드는 중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정말 감명을 받았고 한국 어머니들이 얼마나 아이들 교육에 진심인가에 대해서 느꼈다. 그 방식의 교육은 나를 크게 감동시켰는데 나도 나중에 아이가 있다면 돈에 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 아이들은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고 부모에게 자랑하면 부모들은 좋다고 칭찬한다. 일본 부모들은 어떤지 모르겠다.
일본 부모들은 아마 회초리로 손을 때리지 않을까. 아무튼 이처럼 같은 아시아 국가임에도 세 나라의 차이점은 정말 확 연하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 중국 학부모는 잘 혼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아이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며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도 크게 뉘우침이 없다. 다른 나라 아이들에 비해서 중국 아이들이 그래도 순수한 편이며 나이에 어울리는 어린이다움이 있다. 일본 아이들은 매우 조용하다. 중국 아이들과 몰려다니지만 그들의 학부모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자주 체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다. 뭔가 위축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 일본인 남자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운동이나 공부와 같은 남성다움을 강조받는 것처럼 보였고, 일본인 여자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청소를 한다거나 인형을 가지고 놀게끔 하는 여성스러움을 강조받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거의 없다. 밖에서 놀지도 않으며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간다. 집에서도 공부를 하고, 집에서 하는 공부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보다 더 메인이 된다. 그 아이들의 언어 수준은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뛰어나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돈에 관련해서는 매우 무섭게 혼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식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자아를 찾을 기회를 주지 않고 부모나 사회가 요구하는 쓸모있는 인간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자아가 없는 인간들은 진정한 행복도 사회적 책임감도 가질 수 없다.